안녕하세요, 어벙벙사자입니다. 오늘은 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를 위해 수정된 규칙 25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프 규칙은 1부터 25까지 구성되고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유연의 절차와 로컬 룰 모델로 구성되어 있죠. 이 영상이 아마도 규칙 해설로는 마지막 영상이 될 듯 합니다. 유연의 절차와 로컬 룰은 지금은 계획이 없고요.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규칙 25는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고 개념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골프 규칙 책자를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개요를 먼저 볼게요. 규칙 25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장애를 가진 플레이어가 경기를 치를 때 수정된 규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거나 일정 수준의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 지체장애를 가진 경우,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입니다. 규칙 25.2는 눈이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를 위해 수정된 규칙입니다. 먼저 조력자의 도움이에요. 물론 캐디는 쓸 수 있고요. 시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는 조력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각장애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거나 에이밍을 할 때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조력자에게도 어드바이스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조력자는 캐디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고 했지만 몇몇 행동은 조력자가 할 수 없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조력자는 플레이어의 클럽을 가지고 있거나 다루는 것은 안 됩니다. 어드바이스의 경우 플레이어는 조력자와 캐디에게 동시에 어드바이스를 요청하고 얻을 수도 있어요. 조력자는 한 번에 한 명만 쓸 수 있고요. 2명 이상의 조력자를 쓰면 해당되는 카콜의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규칙 10.2b의 사망을 보면 목표 지점을 조준하거나 스탠스를 취하거나 스윙하는 것과 관련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물체를 지면에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죠.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물체를 내려놓으면 그것을 제거해도 일반 페널티를 받아요. 하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에게는 이 규칙이 수정되어서 적용됩니다. 즉 시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는 목표 지점을 조준하거나 스탠스를 취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물체를 내려놓는 것이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물체를 제거해야 하고요. 규칙 10.2b의 사항도 수정되어서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이죠.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위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고 그 스트로크를 할 때까지 플레이어의 캐디가 고의로 볼 후방의 플레이선의 연장선상이나 그 가까이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는 이 조항이 수정되어 적용돼요. 즉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서기 시작해서 스트로크를 할 때까지 그 플레이어의 캐디나 조력자는 그 볼 후방의 연장선상이나 그 가까이에 서 있었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가 에이밍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되어서 적용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시각장애 플레이어의 조력자는 그의 캐디로서의 역할을 일부 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조력자와 캐디를 동시에 쓴 경우 조력자가 플레이어를 안내하거나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거나 목표 지점을 조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 플레이어를 돕거나 그 밖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플레이어의 클럽을 가지고 있거나 다룰 수는 없어요. 만약에 조력자가 플레이어의 클럽을 다뤘다면 플레이어는 2명의 캐디를 동시에 쓴 것이 되어서 규칙 10.3a의 1항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조력자는 조력자일 뿐이고 캐디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에게는 규칙 12.2b의 1항도 수정되어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기라면 플레이어의 볼이 벙커에 있을 때 볼 앞뒤의 모래를 건드리거나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을 하면서 모래를 건드린 경우, 볼이 들어간 그 벙커의 모래를 치면서 연습 스윙을 한 경우, 그리고 볼이 들어간 그 벙커의 모래를 테스트하는 것이 금지되죠. 이것들을 위반하면 일반 페널티를 받잖아요. 하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에게는 이 규칙이 일부 수정되어서 적용돼요. 즉 플레이어의 볼이 벙커에 있을 때 볼 바로 앞뒤에 있는 모래를 건드릴 수도 있고요.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을 하면서 모래를 건드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물론 고의로 클럽을 강하게 지면에 대어서 라이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다만 규칙 12.2b 1항의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래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볼이 들어간 그 벙커의 모래를 고의로 건드리는 것과 그 벙커의 모래를 치면서 연습 스윙을 하는 것은 시각장애 플레이어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 14.1b의 예외에 나오는 대로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에 있을 때 플레이어의 캐디는 플레이어의 위임 없이 플레이어의 볼을 마크하고 집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시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의 경우는 그의 캐디뿐 아니라 조력자도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에 있는 경우라면 플레이어의 위임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 규칙에서는 규칙 14.3b에 따라서 드롭과 플레이스는 반드시 플레이어가 하도록 하고 있고요. 리플레이스는 규칙 14.2b에 따라서 플레이어와 그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시각장애 플레이어의 경우는 볼을 드롭, 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자신의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할 것을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수정되어서 적용됩니다. 누구나예요. 캐디나 조력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규칙 25.3은 지체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에게 수정되어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지체장애는 절단장애를 가졌거나 사지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의수나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는 조력자를 한 명 쓸 수 있었죠. 하지만 지체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는 조력자를 쓸 수 없다는 차이를 하나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규칙 10.1b에서는 클럽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고정하고 스트로크를 하면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지체장애로 인해서 플레이어가 클럽을 고정하지 않고서는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조항이 수정되어 적용되고 클럽을 고정하고 스트로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 플레이어가 볼을 드롭, 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수정됩니다. 자, 규칙 14.2b의 2항은 리플레이스 하는 방법에 관한 조항이에요. 리플레이스 할 때는 반드시 손으로 그 지점에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클럽으로 볼을 굴리거나 톡톡 쳐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는 리플레이스 방법 위반에 해당되어서 그 볼을 스트로크하면 1벌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드롭, 플레이스는 반드시 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지체장애 플레이어에게는 이 규칙이 수정되어서 적용됩니다. 즉, 클럽 등의 장비로 볼을 굴려서 리플레이스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게 수정되어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이동 보조 장치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휠체어겠죠. 지팡이나 목발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어떤 보조 장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규칙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규칙 25.4의 A부터 L까지는 모든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게 적용되고요. 25.4의 M과 N은 바퀴 달린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게만 수정되어서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자, 25.4a는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를 위한 조력자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체장애 플레이어는 쓸 수 없었던 조력자를 시각장애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도 조력자를 쓸 수 있네요. 그리고 조력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에 있는 경우는 플레이어의 위임 없이 조력자도 그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도록 수정되어서 적용되고요. 또한 시각장애 플레이어와 지체장애 플레이어와 동일하게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볼을 드롭, 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수정됩니다. 자, 규칙 14.2b 2항의 리플레이스 방법에 관한 규칙도 수정 적용됩니다. 지체장애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플레이어가 손이나 클럽 등의 장비로 볼을 굴려서 리플레이스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규칙 10.2b 5항에서 허용되는 물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스를 서기 위해서 캐디뿐 아니라 누군가의 물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동 보조 장치에 기대어서 스탠스를 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반드시 스트로크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규칙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플레이어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다면 스트로크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켜서야 하는 것이죠.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서기 위해서 누군가가 부축을 해주었다면 스트로크를 할 때는 반드시 비켜서야 하는 거예요. 지체장애 플레이어는 조력자를 쓸 수 없다고 했지만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조력자를 쓸 수 있다고 했죠. 플레이어의 캐디뿐 아니라 조력자의 어드바이스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의 조력자를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이동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라면 스탠스의 개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휠체어가 닿는 경우도 스탠스에 방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스탠스의 정의가 스트로크를 준비하거나 실행할 때의 플레이어의 발과 몸의 위치뿐 아니라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이동 보조 장치의 위치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규칙 8.1b 5항에 보면 플레이어가 합리적인 정도로 모래나 흩어진 흙을 발로 파고드는 것을 포함해서 견고하게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일부 개선한 경우라 할지라도
페널티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이 조항에 이동 보조장치를 탄 채로 합리적인 정도로 파고들거나 이동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탠스를 서는 것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지체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클럽을 고정하지 않고서는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규칙 10.1b 클럽을 고정시키는 경우에 관한 규칙이 수정되어서 적용됩니다. 즉 클럽을 고정하고 스트로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얘기죠. 또한 규칙 10.1c에는 플레이어가 고의로 플레이 선이나 그 볼 후방의 연장선의 양쪽을 딛고선 스탠스를 취하거나 그 선을 밟고선 스탠스를 취한 채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의 경우는 스탠스의 개념이 확장된다고 했으니까 고의로 자신의 이동 보조장치의 어떤 부분을 플레이 선이나 그 볼 후방의 연장선 양쪽에 위치를 시키거나 그 선에 닿게 한 채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수정됩니다.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조력자를 쓸 수 있고 조력자는 캐디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게 되지만 조력자와 캐디를 동시에 쓴 경우에 조력자가 플레이어를 안내하거나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스탠스를 취하거나 목표 지점을 조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 플레이어를 도울 수는 있지만 플레이어의 클럽을 가지고 있거나 다룰 수 없다는 조항은 동일합니다. 자, 규칙 11.1b 2항에 보면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우연히 플레이어 자신을 맞힌 경우는 페널티는 없고 그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우연히 자신의 이동 보조장치를 맞힌 경우까지 확장되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볼이 벙커에 있을 때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해서 그 벙커의 모래를 테스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물론 그 이외의 경우에 그 벙커의 모래를 건드리는 것은 가능하죠. 자, 25.4의 M과 N은 바퀴 달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게만 한정되어서 적용된다고 했죠. 이 두 개의 조항은 독특해요. 바퀴 달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규칙 17.1d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측면구제와 언플레이어블 볼 측면구제를 받을 때의 구제구역이 2클럽이 아닌 4클럽까지 확장됩니다. 휠체어 같은 바퀴 달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수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이 벙커에 정지한 경우 규칙 19.3b에 따라서 벙커 밖 후방선 구제를 받는 경우는 2벌타를 받게 되죠. 하지만 바퀴 달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게는 이 경우라도 1벌타만 받고 그 벙커 밖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서 적용됩니다. 벙커 안에서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를 받는 것과 벙커 밖에서 언플레이어블 볼 후방선 구제를 받는 경우가 모두 1벌타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턱이 높은 벙커나 드나드는 게 쉽지 않은 벙커가 있을 수 있고 플레이어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규칙을 수정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자, 규칙 25.5는 지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를 위해서 수정된 규칙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는 조력자도 쓸 수 있지만 감독관이 추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이고요. 특정 플레이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지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감독관은 조력자와 달라요. 플레이어가 감독관에게 어드바이스를 요청하거나 얻을 수 없고요. 이 감독관은 외부 영향이 포함됩니다. 캐디나 조력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적장애 플레이어는 조력자를 쓸 수 있고요. 그 권한은 시각장애 플레이어나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와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조력자를 쓸 수 있는 시각장애 플레이어와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 그리고 지적장애 플레이어는 모두 조력자에 관한 조항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해당되는 각 규칙을 모두 조합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를 이용해서 각 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큰 차이만 한번 구분해볼게요. 조력자는 지체장애 플레이어는 쓸 수 없고요. 감독관은 위원회가 지적장애 플레이어를 위해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롭 플레이스 그리고 리플레이스를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적장애 플레이어에게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볼을 굴려서 리플레이스하거나 클럽을 고정시키고 스트로크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지체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와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만 가능하고요. 시각장애를 가진 플레이어에게는 좀 더 완화된 몇 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스트로크를 할 때까지 제한구역에 캐디나 조력자가 서 있는 것이 허용되고요. 그리고 에이밍을 할 때 물체를 지면에 내려놓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죠. 볼이 벙커에 있는 경우에 규칙도 완화됩니다. 볼 앞뒤의 모래를 건드리거나 스트로크를 위한 맥스윙을 하면서 모래를 건드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즉 벙커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볼 뒤에 클럽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퀴 달린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측면 구제를 받을 때 구제구역이 4클럽 길이까지 확장되고
볼이 벙커에 있을 때 벙커 밖 언플레이어블 볼 후방 선구제가 1벌타로 완화됩니다. 자, 오늘은 규칙 25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으로 규칙 1부터 25까지의 규칙 해설 영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몇 달 동안 매주 한 편 정도 올리다 보니까 드디어 끝을 보네요.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혼동될 수 있는 개별 규칙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비정기적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